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랑 조금 비교 한번 해보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까지는 똑같은 글자예요. 맞죠? 매입 전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그 다음 뒤에 글자는 집계표 이렇게 되고요. 발행 집계표라고 되고 발행금액 집계표 또는 발행 집계표 그다음 수령하고 그 다음 글자는 명세서입니다. 뒤에 있는 글자만 다른데 발행 집계표는 얘는 매출카과 또는 매출 현과에 관련된 거고 수령 명세서는 매입카과 또는 매입 현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이냐 매출이냐 구분이 이겁니다. 맞죠? 요거는 매출, 얘는 매입. 그래서 현재 우리 요 화면은 매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의 주제를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주제는 공급 대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내용은 공급 대가를 넣는 건데 수령 명세서는 정말 쉬워요. OX 게임이에요. OX 게임. 이 OX 게임이 뭐냐면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나오면 이 중에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것만 골라서 이해가시죠? 이 두 개만 입력하면 돼요. 입력은 상당히 쉬워서 입력에 대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만 필요하냐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을 먼저 고릅니다. 첫 번째, 간이가세자 매입부는 과거 책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 왜 제가 애매라고 해놨냐면 간이가세가 4,800만 원 구간에 첫 번째 간이가세가 있고 간이가세가 그 다음 8천만 원까지의 간이가세 구간이 두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새로 개설됐어요. 자, 과거의 간이가세는 이 구간만 간이가세였고 이 구간을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였어요. 일반 과세자.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그때는 간이가세자 매입부는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는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 구간에 있는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법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판매하는 간이가세자에게 물건 사온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문제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간이가세자 매입분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구간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애매합니다. 그러면 애매하면 결론은 뭐냐면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면 4,800만 원 미만자의 간이가세자 매입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매입세액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메모만 한번 해볼게요. 4,800만 원 미만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4,800만 원 미만자의 간이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4,800만 원 미만자만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4,800 미만자의 간이가세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입세 불공제분. 자, 불공제 상당히 많죠? 매입세 불공제 상당히 많죠? 접대비도 있고, 비용 없는 소형승용차도 있고, 토지 관련된 것도 있고, 면세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우리 불공 뭐 있죠? 사학과 관련 없는 것도 있고, 맞죠?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사학과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공 사유들 있죠? 토지, 면세, 사학 관련 아닌 거, 접대비, 비용 없는 소형승용차. 개별 소비재 차량 그렇게 표현하죠.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사항이죠.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타는 거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타는 거. 오늘 뭐 타고 오셨죠? 버스 타고 왔다. 안 된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타는 시내버스는 어차피 면세예요. 부가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통상적으로 그 고속버스 있죠. 고속버스. 비행기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 다니면서 출장 갈 거 아니에요? 맞죠? 출장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그 여비교통비라고 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비행기보다 이제 나는 KTX 탈 거야 라고 하면 KTX 탔을 때 부가세 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 쓰겠죠. 안 돼요. 또 여러분들 타는 게 뭐 있어요? 오토바이 뭐든지 타는 거 안 된다. 목욕탕에서 쓰는 거 안 돼요. 혹시 접대를 목욕탕에서 할 수도 있잖아. 등 밀어 드릴게요. 안 됩니다. 입장권 발행 사업 안 돼요. 이발소, 미용실 다 안 되고 외국에서 신용카드 산 거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승용차를 타고 어디 간다? 목욕탕에 간다. 이렇게. 목욕탕 1층에서 무엇을 발급해주죠? 입장권을 발행해주고, 맞죠? 입장권 발행하고 목욕탕 갔더니 거기 뭐 깎는 데가 있다? 머리를 깎을 수가 있다. 여탕에는 없는데 남탕에 있습니다. 머리 깎을 수 있다. 이해가죠? 그래서, 차를 타고 목욕탕에 가서 입장권을 발행해서 이발소 미용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거 안 돼요. 알겠죠? 외국에서 물건 사는 거는 그 나라의 법에 맞춰서의 소비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이미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요렇게 안 돼요. 이제 구분하면. 타는 거 안 돼요. 타는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타는 거.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타는 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그 다음 요거는 간이가세자 모두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4,800만 원 이하자의 간이가세자 매입 보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그런데 물건을 여러분들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간이가세자야. 근데 그 사람이 4,80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공세청 조회를 통해서 아마 알아낼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시험에는 아마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의 매입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애매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 외국에서 신용카드 산 거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다음 페이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걸러내야 하는 거. 자, 이거 세금계산서 매입분 매입세 공제 되잖아요. 맞죠? 물론 불공사유는 안 돼요. 불공사유는 안 되지만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서식은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료명세서예요. 즉 세금계산서 매입한 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어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걸러내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서 걸러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식에 안 적은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 아까 매출할 때 지금 현재 제 이야기가 조금 공감이 갈 수가 있어요. 매출할 때는 세금계산서의 매출과 그 다음 신용카드의 매출에서 우리는 세금계산서의 매출이 크기 때문에 얘를 매출 과세로 했지만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적었죠. 신용카드 매출 발행집계표에 적었잖아요. 넣고 빼는 형식으로 해서 적었잖아요. 이해가죠? 그런데 매입에서는 세금계산서도 만약에 끊고 신용카드도 끊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수령명세서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제외시킨다 이 말입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출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가 섞여 있는 것을 입력하고요.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가 섞여 있는 것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걸러내시면 돼요. 그냥 안 적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12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8900번으로 세팅합니다. 512페이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기출전공의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때가 언제냐면 1기 확정되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내용이다.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금액은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이거 두 번째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아래와 거래와 관련해서는 요거 줄 쫙 꺼놓으세요. 세금 계산서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얘는 걸러내는 부분이 없죠. 세금 계산서 관련돼서 걸러내는 부분은 없고, 카드는 사업용 카드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용 카드 줄만 꺼놓을게요. 실제적인 문제는 요 1번만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1번만 요구. 2번이나 뭐 사업용 카드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사업용 카드는 나와야지. 부가세 신고서 반영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 중에서 자,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놈이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요거 되고 요거 되죠. 얘는 매입세액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간이가세. 지금 간이가세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4,8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맞죠?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가세자에게 물건 산 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직원 출장 숙박비 매입세액 공제되고요. 다음 선물 때는 접대비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다음 직원 회식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매입세액 공제 바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화면이 떠요. 요런 화면. 이 화면이 왔을 때 기간을 4월부터 6월까지 들어갑니다. 자, 날짜는 여기 경성호텔부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0511. 자,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요. 현금 영수증 얘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여기 화물차 전자복지카드.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카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그런 카드. 우리 시험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3번 사업은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4번 신용은 뭐냐면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원카드예요. 직원카드로 물건을 사도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알겠죠? 가족카드나 개인 입장에서는 가족카드나 법인 입장에서는 가족카드나 가족카드는 안 되죠. 법인 입장에서는 직원카드도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그래서 얘가 아까 사업용 카드라고 했으니까 3번으로 갈게요. 3번으로 가고 자, 공급자는 F2 누르고 경성호텔. 자, 카드 회원번호는 F2 누르시고 뭐 이걸로 할게요. 아까랑 번호가 좀 다른데 이걸로 할게요. 강제로 넣으셔도 됩니다. 강제로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 여기에 5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나 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동일갈비 0610 3번 누르시고 F2 동일갈비 카드 회원번호 F2 엔터 30만 원에 3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 자료가 어디로 날아가냐면 이 자료가 80만 원에 8만 원 제일 아래 나오죠? 위에 나오죠? 위에 80만 원에 8만 원이 어디로 가냐면 14번으로 갑니다. 14번으로 가는데 14번이 다시 41번하고 42번으로 쪼개져요. 41번은 뭐냐면 일반 매입이고 42번은 고정 매입이라고 해요. 고정의 우리가 느끼는 고정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은 유무형 자산이에요. 유무형 자산. 그래서 메인 누르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기간이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죠? 4 엔터. 자, 4 엔터 1 엔터 말고 4 엔터. 그 다음 6 엔터하고 30일 치지 말고 엔터. 6 엔터. 그래서 14번 여기 클릭합니다. 여기. 네, 여기 화면 잠깐만 볼게요. 지금 제가 클릭하면 요 오른쪽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맞죠? 그래서 어떤 거는 바뀌고 어떤 거는 안 바뀌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해드릴 거고요. 14번은요. 여기 보세요. 칠판에 14번에 숫자를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치면 입력이 안 돼요. 보이셨죠? 자, 여기 11번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저 혼자 해볼게요. 11번에 숫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돼요. 자, 입력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서브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4번의 서브 메뉴는 오른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여기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14번이 제목이 그 밖에 공제 매입인데 여기 전부 다 그 밖인데 이 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금액학계표는 41번하고 42번만 있죠. 맞죠? 42번은 고정인데 현재 우리 구입한 것 중에서 보면 자, 구입한 거 보면 요거 고정 아니죠? 요거는 사무용품이니까 고정이 아닌 것으로 볼게요. 알겠죠? 비품이면 고정이에요.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잖아. 요거잖아. 맞죠? 출장은 고정 아니죠? 그래서 전부 다 41번에 넣을게요. 41번에 80만원, 8만원 또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의 합계가 아래에 이렇게 깔리게 되고, 아래에 이렇게 깔리게 되고, 이 데이터가 14번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시험 칠 때 부가세 신고서까지 요구는 잘 안 하는데, 만약에 했다면, 이거 저장해 주셔야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3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보고 2기 예정 신고 기간, 2기 예정 신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제 수령이라는 것은 매입이에요.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이야기해줬죠?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 땡땡땡을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에는 거래 내역 입력 기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생략하라. 아래 거래처 모두 일반 과세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1차적으로는 택시가 됩니까? 타는 거는 안 된다 했던 거긴 하죠. 그래서 타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자,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먹은 거는 되죠. 동그라미 프린터 토너 구입비도 되죠. 네, 동그라미 제가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화면상에서 회사 코드는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기 회사 코드가 자, 회사 코드는 여기 8114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코드는 8114로. 자, 그래서 화면상 부가가치를 클릭해 주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자, 진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부터 9월까지. 자, 지금부터 이 두 건 입력 한번 해 봅니다. 시작. 제가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월일자에는 0803. 자, 요거 몇 번 쓸까요?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3번. 공급자는 F2 누르고 맛있는 마트 엔터. 카드 회원번호 F2 누르면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죠. 맞죠? 엔터. 여기는 이제 얼마 적냐면 27273 엔터.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9551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0905 이거 몇 번? 1번 현금 영수증. 공급자 F2 누르고 밝은 토너. 카드 회원번호는 없죠. 맞죠? 현금 영수증 카드 회원번호 없죠? 80만원에 8만원. 간혹 요거 쓰시는 분도 있어요. 요거는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맞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프린터에 보시면 이렇게 파랑이 있고 검은이 있죠. 맞죠? 까망이 먼저 풀고 파랑이 풀고 그 다음 빨강이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난이도 조절인데 까망이가 난이도가 조금 쉽고 파랑이는 조금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고 빨강이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621페이지를 풀고 입력까지 마무리 한번 해봅니다. 자, 페이지 621페이지입니다. 621페이지에 지금 내용부터 정리 조금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셔야죠.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까지인가 아니면 뭐 부가세 신고서까지인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울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골라볼게요. 직원 출장 택시 요금 됩니까? 안 됩니다. 타는 거 안 돼요. 그 다음,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비. 되죠? 동그라미, 사무실 탕비시 음료수 구입비. 되죠? 되고, 매일세 공제됩니다.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 세금 계산서 수취야. 매입세 공제는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파랑이 걸은 거예요. 매입세 공제는 되는데, 입력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입력하는 화면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의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월일 0731 구분은 우측에 보니까 현금 영수증 1번, 공급자 F2 오피스, 카드 회원번호 없어야 되겠죠. 맞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따당 15만원에 15,000원. 자, 두 번째 8월 10일 0812 사업용 3번 F2 이음마트 카드 회원번호는 존재하죠. 신한카드였고 그 다음 공급가액은 5만원에 5,000원.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죠. 자, 마지막 문제 633페이지 합니다. 페이지 633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2021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7월부터 9월이라고 이야기해줬고요.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제 문제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만 요구를 한 거고요. 당사는 신한, 법인, 사업용입니다. 직원카드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직원카드는 기타카드예요. 기타카드. 세무 1급에는 나온 적이 한 2번인가 3번 정도 있어요. 기타카드, 직원카드로. 근데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볼게요. 이거 됩니까? 안 돼요. 매입세 공제는 되지만 세금 계산서 수취하는 거 안 된다 맞죠? 복사기 토너 구입비 되죠? 접대 목적 안 되고 타는 거 안 되고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외국 발행 안 되고 알겠죠? 간이 가세 중에 4,800 미만인자 안 되고 결론적으로 입력은 여기 하나만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또 여기 뭐 사업용 카드 뭐 찍어주죠 했지만 현금 영수증이 나죠.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도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열고 7월부터 9월까지 세팅하고 0810 1번으로 가시고 아컴사로 가고 카드 회원번호 없어야 되죠. 엔터 75,000원에 7,500원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됩니다. 달라요. 오, 몰랐어요. 문제가 잘못된 거죠. 맞죠? 1, 2, 4, 8, 1, 0, 0, 6, 0 이렇게 고지수가 있습니다. 고지수가 있고 이거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몰랐네. 이거 여기 책 저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정의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5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이제 클릭했더니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왔고요. 이 화면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하자면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고 요거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우리 회사는 법인인 경우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청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이에요.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얘는 국세청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원카드나 이제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타 신용카드로 합니다.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건 다 입력을 해줘야 한다. 법인카드나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는 불로기가 돼요. 국세청에서 불로기가 돼요. 나중에 홈택스에 직접 입력할 때 되면 홈택스로 신고할 때 이것처럼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가 아니라 홈택스에 입력할 때는 처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 명세서는
14번으로 간단 말이죠. 맞죠? 처음에 홈택스에는 부가세 신고서가 제일 먼저 떠요. 얘를 더블 클릭 딱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 화면이 떠요. 이해가죠? 이 화면이 뜨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더블 클릭하면 불로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입력할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자동 등록이 돼요. 그런데 기타 신용카드는 불로기 안 되죠. 그래서 하나씩 입력해야 되는 귀차니즘이 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시험 목적상으로는 사업용 신용카드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직원카드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직원 신용카드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가치세 신고서까지는 잘 안 나오진 않지만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우측 하단에 여기에 들어가는 파트이다.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 매입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여진다. 맞죠? 다음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네 문제였는데 세무 1급에 가면 69회와 49회 빨간색이 보이죠? 얘가 이제 직원카드가 이제 같이 삽입된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전자세무 1급에도 이렇게 까만색인 난이도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난이도랑 비슷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 푸셔도 되고, 파랑이는 조금 늦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순서가 까만색 먼저 풀고, 파란색 늦게 풀고, 그 다음 빨간색 풀고, 이렇게. 세무 1급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